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더리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오늘 데뷔했습니다. 결과는 일단 성공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봅니다. 첫날에 1억 달러 이상 순유입 스팟 이더리움 ETF. 일단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오늘. 자, 기관별 성적입니다. 먼저 ETHE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현물 ETF. 오늘만 4억 8,400만 달러 유출. 어마어마한 양을 유출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블랙록의 ETF, ETHA. 이 블랙록의 ETF가 2억 6,600만 달러를 유입시킵니다. 나이스카바, 피델리티 7,100만 달러 유입. 여기 2억 달러짜리가 있어요. 누굴까? 비트와이즈. 비트와이즈가 이렇게나 잘해줬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대부분 다 잘해줬고요. 그래서 오늘 전체 토탈을 내보면 1억 600만 달러 순자산 유입입니다. 자, 이 정도면 매우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건 오늘의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11억 달러 정도가 나왔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첫날 거래량이 46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대비 한 25% 정도 한 겁니다.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의 시총이 한 3분의 1 정도 되니까 이 거래량도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잘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더리움 ETF 성적 중에서 두 가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트와이즈. 비트와이즈가 오늘 매우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2억 달러 유입을 시켰는데 이건 매일매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판테라 캐피탈에서 준비하고 있던 자금을 넣어서 이걸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속 가능한 물량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블랙록을 필두로 매우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비트코인의 사례를 봤을 때 초기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의 매집 현황일 수 있습니다. 한 며칠 지나면 꺾일 수 있다. 그런데 그레이스케일의 물량은 조금 더 길게 갈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물량이 소진되고 이 매도 물량의 흐름과 규모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될 때까지는 시장의 불안감이 지속될 수 있다. 자,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ETH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열되어 있는 티커 중에는 가장 멋진 티커입니다. 다른 것들은 ETHE, ETHA, 무슨 ETH 이렇게 뭘 갖다 붙이고 조잡합니다. 그런데 이건 깔끔하게 ETH,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미니 트러스트. 그레이스케일이 제일 세서 그런 게 아니고 미리 찜을 해놨기 때문에 ETH는 그레이스케일 거다. 이걸 미니 트러스트에 갖다 붙였습니다. 이 미니 트러스트가 뭔지는 다 알고 계시죠? 그레이스케일이 고객을 안 뺏기려고 싼 버전으로 만든 겁니다. 수수료가 0.15%, 굉장히 경쟁력 있는 상품입니다. 비트코인 같으면 수수료가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다 욕하고 돌을 던지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싼 미니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카바를 해보려고 했는데 때가 좀 늦어버렸죠. 그래서 이번에는 시작부터 싼 걸로 함께합니다. 수수료 0.15%. 그런데 문제는 기존 고객들이 이거 싸네, 이리 옮길래 하고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물량의 10%만 옮길 수 있다. 내가 만약에 10억을 투자하고 있다면 1억만 이 미니 트러스트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 10억에 대해서는 2.5%의 수수료를 내야 되고 이 1억에 대해서는 0.15%. 그러니까 싼 것도 아니에요. 신용만 하는 겁니다. 고객들 빈정 상할까 봐. 열받아서 다 팔고 그냥 블랙록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된다. 그걸 그레이스케일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못 떠나갈 거 아니까 안 깎아주는 겁니다. 욕먹을 거 각오하고 50%가 떠나가도 비트코인처럼 나머지 50%에게 비싼 수수료를 받는 게 더 수익이 좋다. 자, 어쨌든 이 미니 트러스트가 신용만 하는 거지만 그래도 그레이스케일 트러스트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 분노를 조금은 달래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매도세를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제가 어제 커뮤니티 글에 마운트 곡수 물량이 움직였다 이런 글을 올려드렸죠. 마운트 곡수 물량이 움직이면 제가 이메일을 받습니다. 아크엠에서 얼러트를 보내주는데 제가 이메일을 받고 확인해 보니까 22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영상 만들기가 힘드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얼른 글을 작성해서 올렸더니 한 35분 정도 지난 후에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때부터 비트코인이 쭉쭉쭉 빠지기 시작합니다.
마운트곡스에서 비트스탬프라는 거래소로 보낸 물량이었습니다. 자, 제가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2시간 전에 또 비트코인이 움직였습니다. 5,000개가 움직였고 정체 모를 지갑으로 37,000개가 움직였습니다. 이 지갑 주소는 아직 파악되고 있지 않은데요. 시장에 또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다. 자, 마운트곡스 물량으로 인한 매도세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팔리게 될 테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거래소를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전달되는 이 비트코인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주일 전에 44,500개의 비트코인이 크라켄으로 보내졌습니다. 자, 그 크라켄으로 보내진 비트코인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화면에 있는 이 남자, 크라켄의 대표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발표합니다. 크라켄에 보내진 모든 비트코인은 피해자들에게 지급이 되었다. 성공적으로 다 지급이 됐는데 이게 오늘 한 방에 다 보내졌는지 아니면 지난 일주일 동안 나눠서 보내졌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까지 싹 다 보내졌다. 그럼 뭐 보상으로 받은 비트코인 매도가 일어나고 있겠죠. 지금 이 정도가 다일까요? 혹시 잊어버리고 아직 안 팔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내일부터 다 파는 걸까? 아직 우리가 그런 거 모릅니다. 그렇지만 뭐 받자마자 다 팔아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이걸 다음 주에 팔지 그 다음 달에 팔지 내년에 팔지 우리가 그런 건 모르지만 한 번에 싹 몰아서 팍 때리는 게 아니라면 뭐 이 정도는 별거 아니겠죠. 지금 뭐 비트코인 400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4,000개도 아니고 4만 개의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마운트곡스에 너무 과한 공포를 느끼고 있었던 건 아닐까. 자, 이제는 오늘의 영상을 후원하신 스폰서를 소개합니다. 띵가 놀고 있는 코인, 일을 해. 돈을 벌어야지. 아니, 코인을 벌어야지. 코인으로 코인을 번다. 놀고 있는 코인으로 수익 올리기 프로젝트 넥소.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으로 16%의 수익을 올리세요. 16%? 진짜? 업계 최고의 이자율. USDT 최대 16%, USD 15%, USDC는 14%. 야, 어떻게 이렇게 높아? 플렉스 기간, 이건 아무 때나 찾을 수 있는 거 기본으로 11%, 확정 기간 추가 3%, 기간을 정해놓고 락업을 하면 추가로 3%를 더 준다. 언인 넥소 추가 2%, 이건 보너스 이자 프로그램 넥소로 주는 거고, 그래서 다 합치면 16%. 그런데 모두에게 이렇게 주는 건 아니고 등급에 따라서 플래티넘 포트폴리오의 10% 이상이 넥소로 있는 경우, 골드, 실버, 그리고 기본. 골드는 최대 14%, 실버는 12.5%, 기본은 12%. 이것도 나쁘지 않네. 자, 플래티넘으로 할 경우 스테이블 코인 말고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 최대 7%, 이더리움 8%, 넥소 12%, 엑스인피니티 30%, 폴카다 15%, 에테나 13%, XRP 12%. 이렇게 지원하는 코인이 아주 많네. 많아. 수익 계산을 해볼까? $10,000를 예치하고 플래티넘 등급이라고 하면 24개월 지나면 $13,200, 12개월은 $11,600, 36개월은 $14,800. 복리이자라 기간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네. 오케이, 한번 해볼까? 수익 만들기 시작. 잠깐, 친구를 초대해도 보너스를 준다는데? 친구 초대, 그리고 최대 $180 BTC 받기. 야, 누굴 초대하나? 넥소로 아무것도 안 하고 코인을 벌어볼까? 자, 이제는 트럼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트럼프가 화면에 보이는 제이미 다이먼 또는 레리 핑크를 재무부 장관에 앉히겠다, 이런 루머가 돌았습니다. 어디까지나 루머. 그런데 트럼프가 오늘 루머를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나는 그런 소리 한 적 없다. 그런 거 얘기한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제이미 다이먼, 레리 핑크, 이 친구들을 재무부 장관에 앉히는 거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말고 레리 핑크가 재무부 장관이 되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살짝 있었는데 뭐 어쨌든 그거는 이제 아니다. 자, 그리고 우리들의 김치국을 뺏어가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도 레이저 눈가를 빼버립니다. 그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원래 비트코인은 이 오렌지 색깔, 빨간 색깔 레이저고 이더리움이 파란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에 맞춰서 파란 레이저 눈가를 박은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은 레이저 눈가를 뺐다. 자, 일론 머스크의 레이저 눈깔이 중요한 게 아니고 레리 핑크, 제이미 다이먼 이 친구들이 재무부 장관 있다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확실한 건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에 열리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연사로 나섭니다. 이거는 팩트, 현실입니다. 27일에 나서서 비트코인을 외치게 될 텐데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우리가 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친암호화폐적인 발언을 할 건 거의 분명합니다. 행사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인데 아무래도 긍정적인 좋은 얘기를 하겠죠. 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줄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화면에 보이는 이 여성 누구죠?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의 대선 후보. 이 사람이 어쩌면입니다. 어쩌면 비트코인 컨퍼런스의 연사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출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매거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4 컨퍼런스 CEO. 자, 비트코인 컨퍼런스 CEO가 데이빗 베일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카말라 해리스하고. 당신 한번 나와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인이 비트코인 너무너무 싫어도 거짓말로라도 뭐라고 한마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유권자들이 다 트럼프한테 지금 향하고 특히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모두 트럼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카말라 해리스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오늘 중으로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마 내일 발표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쯤에는 발표가 나올랑말랑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여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비트코인을 욕을 하지는 않았지만 당론이 그러했고 조 바이든, 엘리자베스 워렌 또 게리 겐슬러를 포함해서 민주당에서는 대부분 코인을 욕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제 와서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나는 사실 코인이 좋았어요. 원래 나는 조 바이든하고는 생각이 달라요. 코인 만세!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비현실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의를 받고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와 주실래요? 의향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대세가 이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코인 투자자들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반암호화폐 스탠스를 취하는 게 반미래적인, 반국가적인 행동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코인을 통해서 수익을 못 올리고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의 시대적 흐름은 이러하다. 네, 영상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되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입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죠. 물론 쉬지 않고 우리들의 코인, 특히 이더리움 지금 떡상을 하면 좋겠지만 쉬지 않고 조금은 길게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합리적인 예상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의 코인 관련 정치적 움직임은 이번 주에 있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맞춰져 가고 있죠. 정확히는 27일 트럼프의 연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카말라 해리스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자, 그렇지만 결국 큰 틀 안에서의 작은 조율일 뿐 시대적 방향은 정해져 있다. 우리도 그 틀 안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